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희 아파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정집 주택 마당에서 아빠와 8살, 5살 두 딸이 ATV를 타고 놀다가 아이들이 실수로 조작 버튼을 잘못 만져서 갑자기 가속을 하는 바람에 길가로 나가서 나무를 받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빠와 큰 아이는 현재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이고 둘째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고 제가 사는 동네에서 아빠와 함께 놀다가 발생한 일이라 처음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을 때 너무나도 놀랐고 감히 제가 추측할 수 없는 부모가 느낄 죄책감과 상실감의 크기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편지를 보냈으니 꼭 확인을 바란다는 이메일을 보내셨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지고 온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애니의 사망 소식을 친구들이 아닌 신뢰하는 어른들로부터 듣게 하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어서 사건 다음날 학교에서는 이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니 각 가정에서 옳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전달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계시니 이 소식으로 고통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뒷장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후에 참고할 자료들을 적어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하고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니 여러분도 공유된 사이트에 방문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옮길 순 없고 이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것들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발췌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서 아이들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면 심각한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일과에 흥미를 잃고 우울감을 느끼는 기간이 길어질 때, 잠들기 힘들어하고 입맛을 잃고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일정 기간 이상 동안 훨씬 어리게 행동할 때, 죽은 사람을 과도하게 따라할 때,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죽은 사람과 말하거나 보고 있다고 믿을 때, 죽은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할 때, 친구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킬 때, 학업 성취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등교 거부를 할 때, 다음은 죽음에 관하여 아이들에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해야 할 것,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대로 말을 해주세요. 진실은 당신의 눈물과 고통을 설명해 줍니다.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슬퍼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적인 반응에 대비하세요.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해 접근하든지 아이는 마음이 상할 것이고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 반응을 받아들이고 아이에게 충격이 가시고 나면 다시 이야기하세요. 죽음, 죽었다 등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서 세상을 떠났다, 잃게 되었다, 긴 잠을 자게 되었다 등등 돌려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죽음을 알리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애도의 과정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나누세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셔서 조금씩 알려주세요. 아이가 하는 질문들을 통해 얼마나 더 알려줘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세요. 어른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리는 것이 좋아요. 우세요. 함께 울고 자주 우세요. 우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죽은 사람을 보내는 의식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이가 죽은 사람을 위해 입을 옷, 추억할 사진, 노래,
영적인 좋은 글귀 등을 고를 수 있게 하세요. 이것은 사람을 잃은 슬픔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가 아이의 방식대로 슬퍼하게 하세요. 혼자 있는 아이도 있고 죽음의 영향을 안 받아 보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슬퍼하는 방식에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장례식에서 보게 될 것을 준비하게 하세요. 장례식장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누가 그곳에 있을 것인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고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지 아이에게 설명하세요. 어린 아이일수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그 사람 없이 살아갈 것을 대비하게 하세요. 아이와 죽은이 없이 보낼 생일 파티, 기념일, 방학, 특별한 순간들이 어떤 기분일지 나누세요. 아이에게 다음 일정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계획을 부탁하세요. 아이와 생각과 기분을 자주 나누세요. 슬픔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아이의 생각과 기분을 확인하세요. 어른 스스로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어른들은 스스로 돌보는 것을 잊곤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워요. 이렇게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부분 해야 할 것에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 외에 기억나셨으면 좋겠는 것들은 일과를 변경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집이나 직장의 루틴을 변경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죽음이 웃음을 금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웃음은 우수한 치료제입니다. 죽은 사람과 함께한 추억을 생각하며 웃는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피할 수 없이 늘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다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존재는 가장 가까운 엄마 아빠가 아닐까요?